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삼인곡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송민곡을 배웠는데 같은 작가가 쓴 가사 작품입니다. 이 송강정철이 이제 한 나이가 50 정도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관직에서 물러났는데 자기가 살던 곳으로 다시 내려갔겠죠. 우리가 왜 간동별국 할 때 배웠지 않습니까? 전라도 창평이라고. 이제 거기 가서 이제 혼자 생활을 쭉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임금 곁을 떠나가지고 나란 일을 하지 못하고 쭉 혼자 있다 보니까 뭔가 그래도 답답하고 좀 이렇게 아쉬운 마음이 많이 들었겠죠. 자, 그래서 자기의 처지를 아주 절절한 마음을 담아가지고 부른 그런 노래입니다. 우리가 송민곡을 배워서 알겠지만 같은 작가가 쓴 같은 대상을 두고 그리고 이렇게 내용도 똑같습니다. 주제도. 그래서 임을 그리워하는 그런 마음을 담았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 보는 작품이지만 쭉 구절을 읽어보면요. 여러분이 쉽게 금방 이제 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작품은, 뭐, 여기 좀 한문이 보이긴 하죠. 그래도 상대적으로 다른 고전 작품에 비해서 우리말 구사가 잘 돼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표현이 아주 뛰어나가지고 가사문학 작품을 배울 때는 빼놓지 않고 배워야 되는 중요한 작품이기도 합니다. 우리 미리 정리된 것들을 한번 봅시다. 어, 뒷장을 한번 넘겨보세요. 자, 핵심 정리를 한번 봅시다. 삼인곡, 송민곡은 크게 같은 시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송강정철이 지은 양반 가사고요. 자, 주제를 보면 영군 지정으로 되어 있죠. 송민곡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 충신 영군지사라고 얘기하는데 충신이 임금을 생각하면서 지은 노랫말이다 라고 얘기하죠. 자, 이건 삼인곡만 그런 게 아니라 여기 의 2번에 있는 것처럼 옛날 고려가요 중에 정가정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이 노래도 보면 임금을 임으로 설정해가지고 충신인 화자가 자기의 마음을 하소연하는 그런 표현으로 되어 있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여러 유배 가사라든가 뭐 또는 시조라든가 여기 나오는 삼인곡, 송민곡들도 결국 다 임금을 임으로 설정해가지고 자기의 애타는 절절한 그런 마음을 부른 작품들이다. 크게 그런 공통점이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좀 더 확대하면 반드시 임금이 임이 아니더라도 어떤 사랑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자기의 사랑하는 마음을 담은 노래들이 많죠. 여러분 중학교 때 배웠던 대표적인 고려가요 뭐 있죠? 가시리 같은 거 있죠, 그죠? 뭐 가시리 그리고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뭐 동동 이런 작품들 전부 다 임에 대한 마음을 담은 노래입니다. 이 고전 작품 보면 크게 어떤 두 코드 정도가 이렇게 흐르는데요. 여러분들 좀 기억해 놓으세요. 하나는 임에 대한 노래를 얘기를 하면요. 항상 그 임은 바로 옆에 없습니다. 그래서 임의 부재를 전제로 노래가 시작되고 그리고 끝날 때도 오질 않아요. 만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임이 없는 상황에서 노래가 진행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임이 없고 자기를 돌아봐 주지 않고 소식도 없고 그럴지라도 심지어 살아서 못 보는 한이 있을지라도 이 삼인국 송민국이 그러하죠. 그죠? 그럴지라도 나는 변함없이 한결같이 당신을 사랑할 겁니다. 라는 그런 사랑의 마음을 보이는 게 이 고전에 나오는 사랑 노래에서의 화자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두 코드가 보통 큰 공통점으로 깔려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미 부재하지만 나는 변함없이 사랑한다. 뭐 이런 취지로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겠어요. 자, 의 쭉 보면 여기 뭐 이렇게 그 뛰어난 우리말 구사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죠, 그죠? 서포 김맘중이라는 분이 그 서포 만필이라는 수필에서 특히 정철의 작품들이 그 당대 양반 사대부들의 그 한문학보다도 훨씬 우리말을 아름답게 잘 살리고 구사했다라는 평을 하는데 이 중에 으뜸이 송민곡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모의고사 보기 같은 부분에 잘 언급되는 얘기니까 이 3번 내용도 좀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자, 시상 전개 방식을 보면 송민곡과 또 다른 부분이 보이죠. 사계절의 변화가 나타난다. 라는 게 나타납니다. 우리 송민곡에서는 거의 언급이 될 듯 말 듯하게 잠깐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죠? 춘향고열은 어떻게 지내시고, 추일동천은 니라서 모시는가? 뭐 이런 말 잠깐 나왔죠. 근데 여기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뚜렷하게 나와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봄이 되면 여름에는 가을에는 이렇게 나타나진 않습니다. 보통 고전에서는
이런 계절적 배경을 드러내주는 시어들이 쓰이는데, 여기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런 시어들을 가지고 봄, 여름, 가을, 겨울임을 이제 좀 암시해 주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시어에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뭐 꽃이 피고 뭐 꾀꼬리가 막 울고 가랑비가 막 내리고 보통 봄에 대표적으로 나오는 시어들입니다. 참고로 여러분 고전에는 어떤 꽃이 나오는지 알고 있나요? 뭐 튤립, 장미, 뭐 프리지아 이런 거 안 나옵니다. 고전에 압도적으로 나오는 꽃은 복숭아 꽃입니다. 여러분 어, 도화라고 들어봤나요? 복숭아 도자죠? 황도 백도 할 때, 뭐 또는 행화, 살구꽃입니다. 그다음 또는 이제 뭐 진달래 이런 것들이 고전에 자주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오면 봄의 계절감, 아름다운 경치 이런 걸 얘기하는구나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계절감을 얘기할 때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는 압도적으로 봄이 많이 나옵니다. 왜 사실 단풍이 예쁘다 그러지만 가을은 좀 이렇게 낙엽이 지고 결국은 생명력을 잃어가는 계절이죠. 그래서 보통 고전에서 경치 얘기를 하면 압도적으로 봄 얘기가 나온다는 거 기억해 두고요. 물론 이거는 계절감, 경치감을 얘기하는 작품은 아닙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뭐라고요? 예, 영군의 정을 노래하는 그런 작품이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 사계절은 단순히 계절이 변해도 한결같이 당신을 생각하고 있어요.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사계절을 언급하는 것이지. 봄, 여름, 가을, 겨울 경치 변함에 따라서 정말 아름답게 이런 어떤 모습들이 펼쳐지는구나. 이런 얘기를 하고자 하면 아니라는 거 참고로 알아둡니다.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3인곡을 전체적으로 다 훑어보고 정리할 때 보면 다시 눈에 잘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정리할 때 다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방금 했던 얘기고요. 그리고 표현이 굉장히 화려합니다. 여성화자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구성되어 있는 여기 지금 전문이 다 나와 있는데 인쇄물에 그렇게 길지 않은 중요한 가사 작품이니까 같이 한번 봅시다. 자, 이 부분은 우리 보통 수능 모의고사에서 아주 그냥 일반적으로 물어보는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두 개의 공통점이 뭔가? 자, 당연히 화자가 둘 다 여성화자고요. 원래 천상 세계에 있던 그런 존재였는데 인간 세계로 내려왔죠. 그래서 천상에서 인간 세계로 내려왔다라는 공통점이 있고요. 우리 왜 송민국 배울 때 기억납니까? 예. 감녀가 을리한테 그렇게 처음에 물어보죠. 해다 저문 날에 뭐 하고 누굴 만나려고 이렇게 있느냐? 막 이렇게 얘기하죠. 자, 나 인과 헤어졌는데 임을 너무너무 만나보고 싶고 그립다라는 게 삼인국, 송민국의 공통점입니다. 그리고 죽어서도 난 임을 따르겠다라는 게 삼인국에도 나옵니다. 차이점 봅시다. 차이점 보면 삼인국 이제 1인 화자입니다. 1인 화자. 송민국은 화자가 2명이어서 대화체였죠. 자, 1인 화자고 송민국에 비해서는 사계절의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왜 나타난다고요? 한결같은 자기의 마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 그리고 삼인국에서는 죽어서 범나비가 호랑이 나비, 호랑나비라고 그러죠. 그죠? 나비가 되겠다. 사실 이거 자체도 자기의 마음을 절절한 마음을 드러내는 소재이긴 한데 송민곡과 대비를 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이지 않냐라는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나비가 나풀나풀거린다고 임께서 못 알아봐 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상대적으로 송민곡에 났던 나궐이나 구준비는 어떻습니까? 이 나궐이나 구준비는 보면 이미 옷자락에 직접 와닿는 그런 빗줄기니까 훨씬 더 이미 그것을 인식하기가 더 가깝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범나비에 비해서는 나궐과 구준비가 훨씬 더 적극적이다라는 거. 자, 그래서 뭐 삼인곡의 화자의 태도는 상대적으로 송민곡에 비해서는 좀 소극적인데 송민곡은 삼인곡에 비해서 훨씬 적극적이다. 뭐 이런 취지로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화자 1명, 2명. 자, 그런 차이 한번 읽어보고요. 우리 본문부터 한번 시작해 봅시다. 자, 본문 처음부터 한번 봅시다. 송민곡이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럼 자신감 가지고 한번 구절풀이 한번 해보죠. 자, 이 몸 상기실제 님을 조차 상기시니.
자, 삼기실제라는 말부터 볼까요? 삼기다라는 단어인데, 어, 뭐 생기다. 근데 사람이니까 조금 의역을 해가지고 뭐 태어나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내가 태어날 때 임을 따라서 태어났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사실 이 동시간대에 태어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뭐 이렇게 몇십 년, 몇백 년 차이 날 수도 있는데, 아, 우리가 같은 시대를 타고났구나. 정말 당신과 나는 한생연분인 것 같아. 우리 이거보다 더 흔하게 쓰는 말 있죠. 천생연분인 것 같아. 어, 자, 천생연분이면 그러니까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니까 하늘이 모를 일이 아니지 하고 이렇게 되게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인간하는 원래 같은 때 태어나서 만나기로 정해져 있다라는 다분히 어떻게 보면 좀 운명론적 사고관을 보여주고 있죠. 보면 만나게 돼 있는 운명이야 뭐 이런 얘기죠. 자, 나 하나 젊어 있고, 젊어, 그죠? 젊어 있고, 임 하나 날 계시니, 괴다, 우리 송민곡에 나왔었죠. 괴다, 사랑하다, 이런 뜻입니다. 사랑하다. 자, 나도, 임도 아직 젊고 서로 사랑하고 좋죠. 자, 그러니까 이 마음, 이 사랑 견줄 때 노여 없다. 견주다라는 말 요즘 더 쓰죠. 비교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우리 사랑을 다른 커플들이랑 비교해 봤을 때 비교할 대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최고라는 거죠. 전혀 없대요. 전혀. 어, 아주 다시 없다. 뭐 전혀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만남과 우리 사랑은 최고다. 이런 취지로 보면 되겠죠. 자, 임과 이별하기 전에 같이 있을 때는 이렇게 서로 행복한 때였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죠? 자, 여기까지 지금 쭉 보면 임과의 어떤 연분을 얘기하고 있죠. 그죠? 인연을. 우린 천생연분이야. 우리는 같이 만났고 너무 뜨겁게 사랑하고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연이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봅시다. 평생에 원하여대 한된 예자 하였더니, 자, 평생에 이 원할 원자입니다. 평생에 소원이 있었어요. 어떤 소원이 있었냐면, 임과 함께 살고 싶다. 자, 한된 예자, 이런 말이 있죠? 자, 요거 좀 알아두세요. 이게 자주 나오는 그런 표현입니다. 보통 임가의 어떤 그런 사랑 노래를 할 때 흔하게 나오는 표현인데 함께 살아간다 이런 얘기예요. 결국은 이 삼인곡의 화자가 바라는 궁극적인 마음이 이거죠. 임과 함께 있고 싶고 함께 지내고 함께 살아가고 싶다 이겁니다. 근데 지금 임이 없고요. 떨어져 있는 상황이니까 이걸 바라는 거죠. 자, 이까지 보면 함께 있었는데 이별을 해가지고 이제 원래 그럴 줄 알았는데 뚝 떨어져가지고 이제 홀로 가는 거죠. 함께 있고자 했는데 늙거야 무사일로 외워두고 그리는 거, 그리워하는 거 이렇게 보면 돼요. 그리워하는 거, 외로이 이렇게 홀로 남아가지고 임을 그리워한단 말인가 하고 지금 막 속상해하죠. 헤어졌죠? 자, 엊그제 님을 매셔 광안전에 올랐더니 이 광안전은 뭐 달나라에 있다는 그런 궁전 이름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좀 우리가 이 현실적 상황하고 맞춰가지고 뭐 임금이 계신 곳 이렇게 보면 되겠죠. 뭐 조정, 궁궐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죠? 자, 엊그제는 벼슬 관직에 있었으니까 임금님 모시고 함께 있었지요. 있었는데 자, 그디어대 어띠하여 하계에 내려오니 하계 이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인간 세상이라고 그랬죠. 그죠? 자,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이 천상 세계에 임이 있는 곳과 임이 없고 혼자 뚝 떨어져 있는 이 인간 세상과 서로 대칭이 되죠. 그죠? 이 두 개의 시어는 서로 대칭이 되는 공간적 개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지금 이 하계, 광안견, 천상세계죠.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전부 다 뭐 신선 사는 곳, 인간들이 사는 곳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 고전에서 흔하게 많이 나오는데 어떤 신선 사상, 좀 폭넓게 이렇게 도교 사상 이런 것들이 반영돼 있어서 나타나는 표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깔려 있다는 거. 우리 관동별곡 배울 때도 그 동해안가로 나가서 관동 팔경을 볼 때 이런 신선 사상이 많이 나왔었죠. 그죠?
이 같은 작가 아닙니까? 여전히 이런 것들이 은근히 깔려 있다는 거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자, 올적의 빗은 머리 허트른 지 3년일세.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되게 머리를 가지런히 해가지고 예뻤겠죠. 머리도 이렇게 다 비녀도 이렇게 꽂고요. 그죠? 어머, 이렇게 해가지고. 자, 이렇게 있었을 텐데, 임과 헤어졌어요. 그러니까 뭐 맨날 이렇게 단장하고 예쁘게 이렇게 꾸미고, 뭐 그럴 수 없었거나 그러지도 뭐 않았겠죠. 그러니까 3년쯤 되니까 머리가 막 사한발이 됐어요. 그죠? 뭐 이렇게 됐어. 자, 그래서 이제 지금 나 홀로 임 없이 혼자 이렇게 외따로 지내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거 보면 현실적 상황하고 우리가 엮어서 살펴봤을 때 이미 벼슬에서 물러나가지고 임금 곁을 떠난 지가 3년이 넘었다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보면. 자, 인과 같이 없으니까 물론 여기 연지분 있지만은 누를 위하여 고의할 거 그랬는데 이 연지곤지 찍는다는 얘기 들어봤죠, 그죠? 요즘 말로 하면 그냥 화장한다는 얘기입니다. 얼굴을 꾸미고 화장한다는 얘기인데 물론 스스로 예뻐 보이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맘때 더 사랑받기 위해서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이렇게 화장을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이미 없으니까 누굴 위해서 내가 곱게 단장하겠느냐 하면서 다 덧없어 속상해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혼자 외롭게 있다 보니까 마음속에 맺혀 있죠. 송민곡처럼 맺힌 일이 많아. 맺힌 시름이 그죠? 첩첩이 쌓여 있어가지고 첩첩이 쌓여 있어서 짓느니 한숨이요 디느니 눈물이라 다 도치가 돼 있죠. 한숨 짓고 눈물 떨어뜨린다 이런 얘기죠. 그만큼 이 사람이 지금 마음이 정말 심란해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인생은 유한한데 여기까지 일단 나눌까요? 인생은 유한한데 시름도 그지없다. 자, 여기까지 딱 나눠서 그러면 내가 임과 이제 이별을 했죠. 이별을 했는데 이별한 뒤에 너무너무 막 시름이 쌓이고 그립고 막 속상하고 이렇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별 후에 그림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보면 되겠죠. 인생은 한계가 있죠. 뭐 7, 80 살면 이제 끝이잖아요. 야, 그런데 이제 좀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뭔가 좀 해피엔딩으로 됐으면 좋겠는데 아예 늙어서 이게 무슨 일로 이렇게 혼자 외따로 떨어져서 내 쌓인 시름이 근심과 눈물이 정말 끝도 없이 많구나 너무 괴롭구나 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내 근심이 너무 커 그러면서 지금 속상해하죠. 그죠? 자, 일단 여기까지 지금 우리가 두 단락 봤습니다. 자, 무심한 세월은 물 흐르듯 하는 거야. 세월이 사람 마음을 알아주지 않죠. 정말 시간 빨리 가고 덧없이 가죠. 그죠? 나는 임을 애타게 기다리고 만나 뵙고 싶은데 뭐 시간이 그거 알아주는 거 아니고 나이만 먹죠. 그래서 물 흐르듯이 시간이 빨리빨리 가는데 자, 염량이 때를 알아 가는 듯 고티오니 염량이라는 단어 한번 볼까요? 여기 이 염량은 그대로 풀면 더위, 추위 이 합친 말입니다. 더위와 추위입니다. 근데 이걸 조금 의역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더웠다 추웠다가 계속 시절이 바뀌니까 이건 계절의 어떤 바뀜을 의미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자, 이 계절이 더웠다 추웠다가 가고 또다시 고쳐 오고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되는데 그러니까 세월이 덧없이 많이 흘러가는 것을 지금 얘기하죠. 그죠? 어떤 시간의 경과를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자, 그동안 듣거니 보거니 느낄 일도 하도 알샤. 자, 요거 좀 외워둡시다. 자주 나오는 표현이에요. 우리 일단 후민정음 할 때 배웠죠. 하다라는 말은 무슨 뜻? 예, 많다 이런 뜻입니다. 이 아래 하자로 쓰는 게 그냥 뭐뭐 하다 이런 말이죠. 그죠? 자, 여기는 이 하다가 쓰였어요. 그죠? 자, 그리고 뭐뭐도 뭐뭐 할샤. 자, 요런 구절이 굉장히 자주 나오는데 우리 이미 간동경을 할 때 다 배워서 기억나죠? 뭐뭐 하기도 뭐뭐 하구나 이렇게 해서 갑니다. 한마디로 뭐 정말 뭐뭐 하구나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합쳐 봅시다. 정말 많구나. 많기도 많구나 이런 얘기입니다. 많기도 많구나. 그죠? 자주 나오는 구절이니까 기억해 두세요. 자, 여기 느끼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느끼다라는 말은 뭔가를 깨달았어, 이런 뜻이 아니라 울었다는 얘기입니다. 흐느끼다. 알겠죠? 자, 그래서 내가 듣는 것도 보는 것도 많은 가운데 참 마음에 이렇게 속상하고 울 일이 많기도 많구나.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어떤 그런 심정을 여기까지 쭉 표현하는데, 우리가 보통 이런 세월의 흐름을 쭉 얘기하면서 자기의 감정을 얘기할 때 대표적으로 나오는 감정이 이런 무상감입니다. 우리 무상감 배웠었죠, 이것도. 참 뭐 덧없다. 한마디로 덧없고 허무하고 뭐 이런 것들이죠. 그죠? 자, 이런 감정을 이 사람이 느끼겠죠. 야, 이렇게 시간이 갔는데 참 그때 좋았던 때는 다 한때 잠깐인 것 같고 지금 이게 뭐지? 그러면서 지나간 세월을 쭉 돌이키면서 이 사람 마음에 그런 어떤 안타까움이나 무상감이 많이 느껴졌겠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끊을까요? 자, 여기까지 그래서 어떤 세월의 무상함을 얘기하고 있는 하자의 노래입니다. 자, 그리고는 이 뒤에서부터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지나가요. 내가 이렇게 무상하고 마음속에 너무너무 그립고 속상하고 이러지만 나는 봄, 여름, 가을, 겨울 늘 임을 위해서 생각하고 이런 걸 해주고 싶고 뵙고 싶고 이런 얘기를 쭉 써놓습니다. 그리고는 결사에 난 죽어서도 당신 못 잊겠어 라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럼 봄, 여름, 가을, 겨울 한번 볼까요?